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3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서기는 설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제 장소 선정이 남았고 자연히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서울에 서게 됐습니다.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상암동에 있는데 박정희 동상을 2017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관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때 박원순 시장 그리고 좌파 세력이 막았습니다. 시유지라는 이유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아마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광화문 아니면은 제 생각은 무역회관 코엑스 근방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입국의 지도자였으니까 그게 어울리지 않을까. 또는 이 한강을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 아주 높게 세워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인물로 세계적 추앙을 받고 있으니까 요사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복권 재평가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를 연결시켜야 이게 제대로 두 분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건국을 한 사람이죠.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한 분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세운 국가를 부국강병으로 만들었죠. 부국강병, 경제를 발전시키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중산층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뒤에 민주화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어머니, 박정희는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직접 통치한 해수가 30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까지 합치면은 약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아주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이런 행운은 세계 역사에서 드뭅니다.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유능한 지도자가 4사람 연달아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분 중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분 중에서 누구를 가장 미워할까요? 뭐 암살단을 보내고 이런 걸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더 미워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을 더 미워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김정일의 경우에 남한에서 올라온 사람 만나면은 사석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고는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만든 걸 이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으면은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런 토로를 해가지고 남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런 농담도 안 합니다. 왜냐? 이승만을 철천지 원수로 아는 거죠. 그건 박정희보다도 왜 이승만을 더 미워할까요? 이승만이 바로 김일성의 적화 야욕을 분쇄하고 공산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노하우를 안 분이니까 한반도 적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오히려 이승만에 당해가지고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을 이승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한 걸 못 잊어가지고 이승만을 무력화시키면은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를 흔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줄기차게 이승만 지우기, 이승만 죽이기 공작을 해왔고 여기에 넘어간 한국의 자칭 지식인들이 거기에 영합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기념관도 세우지 못하고 화폐에 5명의 조선조 인물은 있는데 거기에 이승만 도안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40여 년, 이것은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우리 국민들 실력보다 두 분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국민들의 평균 실력이
실력으로 나라를 만들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 수준이 되어도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위대한 지도자를 연속해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은 두 분을 기념하는 기념관, 동상 또한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한 시인의 장례식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느 수준이냐를 알려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기리느냐를 보면 안다, 이겁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평가되는 거고, 이재명을 기리는 사람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록 아슬아슬한 표차였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간판으로 뽑음으로써 현재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수준으로 지금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분은 간단히 명료합니다. 민족 반역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진짜 조국은 소련이라고 했습니다. 사대주의자라고 본 거죠. 그리고 폐륜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민주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무조건적 평화주의를 내세운다고 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지금 남북 간의 대결은 남한과 북한의 대결이 아니고 김일성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이렇게 딱 규정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게 핵심이죠. 김일성 집단과 남한의 종북 세력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세력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종북 세력을 김일성 세력으로 분류하면은 김일성 세력 대 한민족의 대결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어차피 망한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 최종적인 승리는 민주주의다.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진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분이 나라를 세우고, 이분이 개혁을 하고, 이분이 남침당했을 때 전쟁을 지휘하고, 전쟁이 끝날 때 미국의 멱살을 잡아서 한미동맹을 만들고, 그 한미동맹을 한차원 발전시킨 게 최근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나오는 한미일 동맹 관계로까지 격상시킨 그 모든 토대를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분의 기념관과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므로써, 이승만 동상을 만들므로써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수준에까지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제 이승만 기념관 모금에 참여를 했습니다. 모금 계좌를 여기 좀 붙여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사에서 위대한 인물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 이걸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릴 때 읽은 전기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전기는 이광수가 쓴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나폴레옹 전기였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바로 박정희가 한국의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승만과 가장 비슷한 세계 지도자를 꼽으면 프랑스의 드골입니다. 이런 분들을 알게 되면은 한민족으로 태어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내친 김에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를 만든 태종무열왕 김춘추, 그리고 김묘신, 문무왕, 본명은 김범빈이죠. 이 세 분에 대한 연구도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왜 이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면서도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 이승만 두 분을 드높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높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